쌀의 진상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50 정권의 위기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대학생들의 이딴 시위는 올 들어 점점 극렬해졌으며 학생들의 폭력 시위에 시민들이 계속 외면하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미 문화원을 점검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마디로 호응을 위한 극렬한 행동으로 시위가 발전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순수한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고, 당시 이를 무마하려 했던 정권에 맞서 신민당은 학생들의 주장에 합세한다. 광주 사태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85년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핵심에 민청년이 있었다. 공개적인 민주화 운동단체인 민청년은 기관지인 민주화의 길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50 정권의 부패상은 물론 광주 항쟁의 진상을 낱낱이 폭로하기에 이른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뭐 광주 항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쉬운 말로 유비통신으로만 전해 들었잖아요. 무슨 암호 전달하는 것처럼 으슥한 곳에서 그냥 서로 귓속말로 주고받던 그런 때였는데, 민청년이라는 공개 조직이 조직됨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공개적인 공간에서 막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에 서서 민청년은 학생, 노동자 등 각 계층과 연계 활동을 벌여나갔다. 그러는 사이 일반 시민들까지 점차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민주화 열기가 들끓기 시작한 것이다. (83년) 말 그리고 (84년을) 거치면서 전두환 정권은 유화 정책을 취함으로써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적당한 수준에서 수렴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체제를 안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훨씬 더 혁명적인 방식으로 표출이 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전두환 정권과 그것에 가담했던 신군부 세력은 강력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식이 강한 만큼 저항 집단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폭력적인 통치 방법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성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은 폭력과 고문, 그리고 조작이었다. 그것은 대공 분야 담당자들의 몫이었고, 그중 남영동 대공 분실의 이근하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 그 이근한 정경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전설적인 존재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역할이었다 하는 것이 더 이제 큰 의미로 다가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어떤 혐의는 좀 있다, 또는 아주 좀 골치 아픈 존재다. 근데 뭐 딱히 그 골치 아픈 존재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뭐 증거나 뭐 이런 어떤 그 물증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근한 경감이 손을 거치면 그 사람은 자백을 하고, 또는 없던 뭐 증거가 나타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고문 기술자 이근한. 그는 고문을 하기 위해 전국으로 출장까지 다니게 된다. 서울에서 왔다. 서울에서 왔고, 저는 그때 조사를 받으면서 그 사람 이름도 사실은 몰랐지요. 서울에서 온 저는 이런 우리 같은 운동권 사람들을 조사하는 전문적인 조사관이구나, 고문 기술자구나. 그 83년 이근한을 만나기 전에 대구 지역에서는 그래도 참 그 경찰 조사 경험이 꽤 많은 운동권 활동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근한이를 만나니까 저도 좀 위축감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행동 패턴이나 뭐 심지어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지, 또는 그 후배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또 지도하는지, 뭐 행동 패턴은 워낙 손바닥 안에 놓고 읽듯이 훤히 알고 있어가지고. 이근한의 잔인한 고문 앞에 굴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었다. 그렇게 이근한은 당시 정권에 저항하는 조직과 활동가들을 제거했다.
결국 9월 20일이 돼서는 도저히 버텨내지 못하게 만신창이가 됐고 25일엔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한 후 그들은 본인에게 알몸으로 바닥을 기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빌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쓰라는 조서 내용을 보고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근태를 비롯한 간부 전원이 검거된 후 민청년은 와해되기에 이른다. 80년대 공개적인 민주화 운동을 표방했던 민청년은 모든 조직 활동이 중단된다. 완전 와해되었지요. 완전 와해되었고 그 민청년 간부들이 다 붙들려 들어간 그 사무실을 저희 민가협들이 채우고 있었지요. 88년 김근태는 석방과 함께 가장 먼저 그 이름 없는 고문 기술자를 찾아 나섰다. 그를 찾을 단서를 모으기 위해 피해자들을 찾아다닌 것이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생생하게 그를 기억했고 이재문의 죽음을 자랑했다는 증언까지 일치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문 기술이 전기 고문, 물 고문, 각종 고문 기술이 뛰어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그 고문 피해자들의 이 증언이 대개 다 일치했어요. 그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근데 이름만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뛰어난 고문 기술자가 틀림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문을 했는데 그 사람 도대체 이름을 모르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작은 키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몸집. 누구보다 잔인한 고문 기술에 정통했고 그 기술에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남자. (6개월의) 집요한 추적 끝에 이름 없는 고문 기술자의 이름 석자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기사가 나간 뒤 자신도 이근한의 고문 피해자였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근한은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순수 대공, 숨어있는 대공 수사요원으로서 평생을 그냥 살 사람이에요. 근데 80년대 중반쯤에 끌려서 동원되면, 물론 자기도 확신을 가졌겠지. 이게 간첩이 한두 명이 아니구나 생각했겠지만, 아무튼 그런 조건 속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무리하게 자기를 넘어서는 고문기술자로서 이제 잘못된 명성을 드러내게 된 거죠. 80년대 대공수사는 치안본부의 대공수사단과 검찰공안부, 보안사령부와 안기부 대공수사국 등 4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 조직은 경찰, 검찰, 군기관 등으로 그 소속이 각각 달랐지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한 울타리로 엮여 있었다. 어떤 사무실을 가진 그 상설기관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걸 열었거든요. 그 대책회의의 그 소집이나 운영은 안기부에서 담당을 했었고, 경찰은 이제 필수적인 참석자였고, 특히 그 당시에 대책회의를 할 것은 대부분이 대공 분야니까요. 어떤 간첩 문제 또는 우리 사회 내에서의 좌익 문제, 또 노동운동, 학생운동